오늘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 뭐 경제가 멈추기 시작하고 소비도 안 하고 인간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일 가격이 폭락하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가 드디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이팅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파산하는 거 사실 그동안 셰일가스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 오일가스 오일 가격이 뭐 한 50달러 이상 되면 50달러에서 40달러 언저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 사실 그거보다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조금 떨어졌을 때는 서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격 전쟁이든 생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또 다시 투자를 하고 돈을 끌어서 투자해서 오일 혁명이라죠. 셰일 혁명을 일으켜서 미국이 넘버원 석유 생산, 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쳐버렸죠. 근데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20달러 이하로 폭락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셰일 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전에서 후퇴하는, 물러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급격하게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투자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자금을 사실 발행을 해서 부채로 끌어온 것도 있고, 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번지서 우리가 지금 뭐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기지 백 시큐리티죠. 부동산 그 채권 가지고 그것이 버블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미국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뭐 금융기관이 뭐 수십 개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급하게 메이저 오일 회사 CEO들을 불러서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오일 크래시 티 퍼포머 타이탄 US share into bankruptcy.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일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셰일 업체가, 그게 무슨 회사냐? 파이팅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큰 셰일 업체 중에 상당히 큰 회사가 파산을, 뱅크럽시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금융 부채들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그 셰일 업체들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까지도 같이 연쇄 부도가 나고, 사실 오일도 하나의 자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에 오일에 투자한 투자은행 회사든 뭐 펀드는 여기도 부실화 되고, 오일 셰일 업체에 투자하는 회사도 부실이 되고, 셰일 업체도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20달러. 지금 오일 가격이 20입니다. 보통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통 40달러에서 50달러 언저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어떤 유정은 굉장히 경제성이 좋아서 뭐 40달러, 30달러 후반까지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유정은 셰일 업체도, 어떤 유정은 이게 이제 질이 좀 안 좋다든가, 석유를 채굴하는데 뭐 파쇄 공법이라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럼 뭐 한 55달러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보십시오. 오일 프라이스 surged nearly 10%. 오늘 하루아침에 10% 올랐습니다, 오일 가격이. 근데 이제 20달러에서 22달러로 올라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오일 하면 보통 몇 달러입니까? 뭐 60, 70달러. 어쩔 때는 뭐 전쟁, 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 100달러까지 치솟는 것이 일방적인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1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트럼프가 러시아와 사우디한테 어떤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압박을 넣겠죠. 우리가 모르는 압박을 넣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미국의 안보 동맹 국가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론 뭐 아랍에서 뭐 메카 메디나라고 하는 어떤 뭐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그리고 뭐 석유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부국입니다만, 한 2천만 정도밖에 없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집트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로는 항상 누가 이렇게 뒤에서 보호를 해주죠? 미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어떤 압력을 놓고, 또 러시아하고도 뒤에서 어떤 딜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죠. 트럼프 to meet with oil CEO about helping industry.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태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좋아져야 돼. 결국 경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기. 지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임 기간 동안 주식이 거의 뭐 한 2배, 3배까지 올라간 거 다 까먹었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상태가. 뭔가 해결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오일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일 가격 뭐 그죠? 지금 여기도 5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항상 50달러를 넘어 있다가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20달러까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50달러가 어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이상이면 시엘가스 업체들이 계속해서 시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분쇄 파괴 공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에 있는 유전에서 뽑으면 되지만 시엘은 계속해서 파야 되기 때문에 이게 50달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보십시오. 저 그래프가 아까 이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10% 지금 보십시오. 9.2%가 폭등했다는 거죠. 폭등한 거죠. 저 정도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뭔가 조정을 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오면서 또 20달러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지금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러시아의 푸틴이 난 0이 돼도 좋아. 제로가 돼도 좋아. 그죠? 오일 가격이 0이 돼도 좋아.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오늘은 10% 폭등을 했다. 저런 기사를 통해서 그런 뉴스가 있고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제 2022년에 대해서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40달러 언저리 위에 있는데 요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오일 버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이 어찌됐건 간에 유가가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 때는 또 100달러도 넘었죠. 2010년 초반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서 뭐가 생겼냐? 아, 너도 나도 그죠? 셰일로 돈이 좀 들어도 그죠? 저거가 또 셰일을 하나 유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개발하면은 유정을 하나 파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석유를 뽑는데 셰일 같은 경우에는 파쇄 공법, 뭐 물로 이렇게 쏴서 다시 가스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공법인데 하나를 파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가스를 채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거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건 옛날 자료입니다만 사실 셰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2015년이지만 이때 보십시오. 이때도 파산을 신청한 셰일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텍사스가 가장 많이 개발됐으니까 가장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셰일 가스 회사들 자체도 저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 그죠? 또 인프라도 그동안 많이 갖춰놓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직격탄으로 공포스러운 거죠. 왜 앞이 보이는 거죠. 연쇄 파산 부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요건 보시면 그동안 셰일 업체들의 그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뭐죠?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자산입니다. 이 자산 상태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연한 분홍색이 길수록 재무 상태가 좋은 거겠죠. 왜? 에쿼티잖아요. 자본이잖아요. 나머지는 대비고. 근데 보십시오. 지금 2020년 들어서는 자본이 거의 없어요. 에쿼티가. 다 자본 잠식 상태라는 얘기죠.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셰일 업체들이 셰일가스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연쇄 부도 파산 그리고 저기에 투자한 돈을 꽂은 은행들 투자한 아비뱅크까지도 연쇄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포스럽다 이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굉장히 많이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가격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거의 30%한 달 내로 30, 40%까지 폭락한 그 이유 중에는 오일 가격도 하나에 일조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그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 운수 수요가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죠? 뭐 석유나 항공유도 필요가 없겠죠. 뭐 운행이 거의 90%가 없어지니까요. 그래 아예 이 기회에 치킨 게임을 제대로 들어가서 어디를 타겟으로 죽여? 미국의 시에를 죽여. 그러면 미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지금 넘버원 요 5년 새로 넘버원 석유 생산국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석유 파업까지 갖게 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종이 호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뭐 오일 말고는 팔 게 없는데 이건 안 돼.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알겠습니다만 짜고 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너무 절묘해요. 러시아가 석유 감산 오페크에서 오페크 정식 교환은 아니지만 플러스로 들어갔죠. 근데 박차고 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생산을 더 할게. 뭔가 내용이 이상합니다. 아마 저는 이건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요걸 보시면 요 노란색이 뭐냐면 그 해에 이건 전체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갚아야 돼. 요 노란색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예요. 요게 이제 2027년까지 이렇게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이게 2021년부터겠죠. 요 1, 2, 3, 4, 5, 6, 7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나 100 빌리언 달러니까 얼마죠 우리나라? 120조죠. 저렇게 많은 부채를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만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기가 이게 오일 가격이 이렇게 받쳐준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받쳐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오일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돈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파산한 그 회사가 뭐냐면 요 회사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넘쳐야 되는데 화이팅 페트롤리엄 주가 보십시오. 2016년에는 100불을 주당 100달러가 넘어갔는데 지금 37센트입니다. 37센트.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해져요. 2018년, 2019년, 2018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면 50달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야? 0.37달러, 37센트입니다. 그죠? 요 그래프 하나 더 극적인 걸 좀 보여주면은요, 요거죠. 보시면 요거는 2019년 뭐 준, 6월, 뭐 8월 요때만 하더라도 25달러였는데 지금은 37달러. 이건 뭐 심각한 파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이팅 넘쳐야 되는데 지금 저거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저거가 번질까봐. 지금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뭐도 보면 다 엮여 있거든요. 저거가 부채를 발행하고 아니면 시비를 발행하던 또 돈을 뭔가 펀드를 만들어서 시에가스를 팔 때도 뭔가 펀드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투자한 투자은행들 그리고 저게 이제 저 뭐 채권이라고 보면 저게 일종의 정크 펀드죠. 뭐 이자율이 높은 약간 고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겠죠. 미국 이자가 뭐 정상적이었을 때 뭐 2%였다면 저거는 뭐 5% 7%씩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투자는 은행도 같이 무너진다. 이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지금 무서운 얘기고요. 요거는 저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저 요 회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적자이죠. 요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칠했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흑자를 낸 적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도 보시면 부채 비율이 요거 지금 잘 못 보시겠지만 69%, 70%나 되고요. 요거 지금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요 파란색이 현금 흐름입니다. 플러스 현금 흐름이고 요 회색으로 된 게 마이너스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저렇게 커요. 영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부채 비율은 높고요. 이거 다 자본을 아마 적자나는 것만큼 뭔가 자본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자본을 늘렸을 게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했는데 결국에는 69% 70%의 파산을 뱅크럽시를 신청했다. 지금 그런 거죠. 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아까 시에가스 업체만 망하고 그 다음 또 거기에 투자한 은행들 망하는 것도 무서운데 이건 텍사스에 있는 이 보고서가 텍사스가 델라와 주 정부가 만든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용입니다. 고용. 지금 고용 보면 이게 100만입니다. 100만. 그죠? 100만. 그러니까 100만을 넘어서는 수준의 일을 텍사스에서만 어디서 셰일가스 회사들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 위에 이제 뭐 붐이 더 많을 때는 200만까지도 올라가고 지금은 요 수준이죠. 150만 수준인데 이거 뭐 쭉쭉 떨어지겠죠. 2020년이니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저거가 흔들리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300만이 요번에 실업자로 신고를 하겠다. 아마 사상 최대다. 뭐 대공황 이후 사상 최대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자리하고 연관됐습니다. 텍사스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저 오일 때문에 굉장히 큰 붐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를 이끈다 그러면 한 네 군데 정도의 어떤 블락이 있죠. 뉴욕 있죠. 그 다음에 LA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텍사스입니다. 그죠? 텍사스에 그래서 뭐 IT 기업도 많습니다만 사실 오일 아니면 화학, 정유 저쪽에 이제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들을 뭐 10년 전만 해도 사상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10등까지가 거의 다 에너지 기업들이어서 그게 이제 텍사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카고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제를 떠받치는 거예요. 사실은 오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저거가 무너지면 저거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요 색깔은 각 유정입니다. 각 유정들. 근데 보시면 33달러, 35달러 언저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달러잖아요. 20이니까 벌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보다 떨어졌죠. 그죠? 어떤 데는 27달러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경제성이 굉장히 좋은 유정이겠죠. 저런 유정은. 근데 보통은 이제 37달러, 33달러 언저리인데 지금 20달러까지 폭락했으니까 어떻게 돼? 적자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죠.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정제 마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복합보 정제 마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금 유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화학기업들 뭐 S-오일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합니다만 S-오일, 뭐 SK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현대오일뱅크 이런데 GS 칼텍스 이런데도 지금 한 달에 거의 700억씩 적자가 난대요.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싣고 오는데 22달이 걸린답니다. 근데 2달 전에 지금 오일 가격이 얼마였죠, 저쪽에? 아까 50달러가 넘어섰죠. 근데 여기로 넘어온 동안 오일 가격이 얼마야? 20달러야. 그러면은 반 이상 일단 재고 손실을 갖고 거기다 정제 마진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 네 개 메이저 회사라고 하죠.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뭐 GS 칼텍스,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그 다음에 S-오일 이 네 개 중에 하나 정도 무너져도 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죠. 요거가 이제 요 맵들 아까 여기 텍사스에 있는 이게 가장 경제성이 좋은 거죠. 요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돼? 요런 그죠? 여기 요거 이제 제일 좋은 게 27달러가 브레이크 이븐 마진이라는 거죠. 요거입니다. 요거. 지금 색깔은 다릅니다만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텍사스 지역 아까 이 텍사스만 아까 보통 150만에서 200만의 고용을 유지하는 시엘가스가 무너진다. 이거는 뭐 텍사스 경제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게 제가 뭐 정리한 건데요. 미국의 지금 연방 정부가 뭐 금리 인하, 영부 채권 매입, 그다음 유동성 공급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통화 사업까지 했죠. 기존 5개국에다 플러스 10개국까지. 그다음에 뭐 환매부 조건부 채권까지 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까지 사죠? 이제 주식까지 사주겠답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통과됐죠. 물론 한번 상원에서 한번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만 2 트릴리언 달러니까 미국이 20조입니다. 20조 달러입니다. GDP가 그 중에 10%를 미 연방정부가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뭐 현금 지급도 하고 텍스컷 일단 뭐 소득세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만큼 소주머니가 이제 뭐 두둑해지는 거죠. 그다음 뭐 각 항공, 여행, 숙박, 카지노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 이런 업체들한테 소상공인 중공업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사상 유례없는 양적 완화에 그죠? 양적 완화 채권 사모사 기업들 채권까지도 사주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까지 사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통화 수업도 맺었는데 거기다 오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틀 전부터 나왔죠. 요거 미국의 SOC 인프라스트럭처에 2 트릴리언 달러 쏟아붓겠다. 요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죠. 사실 하원 의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그 여자하고 뭐 서로 마주치지도 않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푹푹 찢습니다. 그죠? 종이를 푹푹 찢는 그분.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에. 근데 그분이 리더십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이미 2달 전에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야 미국의 SOC가 너무 낡았다. 우리가 2조 달러 쓰자라고 이미 코로나 때 전부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급박하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뉴스 기사입니다만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call for new trillion dollar infrastructure. 그죠? 근데 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정 정책에 아까 2조 달러, 그죠? 10% 인프라스트럭처, 뭐 다리 짓고 도로 짓고 상하수도 댐 짓겠다는 거예요. 뉴딜 정책처럼, 그죠? 후보 댐 지었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러면 얼마죠? 20%를 재정에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지는 것 같고 지금 오일 제가 볼 때는 그래. 저게 가격이 원만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저거는 사실 오일 업체들이 너무 가격이 좋다고 난립했으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막 파고 유전을 개발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업체들이 정리되는 거가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져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는데 저게 급격히 떨어지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지금 저렇게 하던 뭐든 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러시아와 사우디를 압박을 할 겁니다. 왜?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일 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에 2 트릴리언 달러, 인프라스트럭처에 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10% 과감하게 쓴다. 1 트릴리언 달러가 얼마니까? 1200조. 2400조, 2400 거의 5000조를 쏟아붓고 돈도 양적 완화는 무제한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살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조조정은 될 거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SOL이나 뭐 우리나라 정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뭐 항공 비행기 안 뜨잖아요. 그 시장 다 죽었답니다. 그건 재고도 못 갔는데요. 지금 뭐 신문을 읽어보니까 재고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품질이 변환됩니다. 한두 달 지나면. 그러니까 재고도 없대요. 쌓아놓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 운수 이런 쪽으로 또 우리나라 그 지금 중공업체들 같은 경우 오일이 올라가 플랜트 설비 뭐 해안에 쓰는 플랜트 설비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는데 다 스톱되고 멈췄다. 그러면 조선도 사실 플랜트가 가장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뭐 수송선도 뭐 정유를 석유를 싣고 다니는 수송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도 지금 발주가 다 멈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CL만 가는 게 아니라 CL 오일 회사들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화이팅 같은 경우에는 CL 전문 업체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많은 사실 우리가 아는 쉐브론이나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아니면 로얄 더치 쉘 이런 회사들도 포지션을 많은 포지션이 지금 정제 마진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죠. 수요가 지금 거의 사라졌죠. 석유에 대한 소유, 화학 제품에 대한 소유가 사라졌죠.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셰일가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쇄적으로 지금 힘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거기서 수주 산업, 플랜트나 아니면 조선, 중공업까지도 타격이 옵니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요것만 따져봤을 때는 결국 아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러시아의 푸틴과 그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을 해서 뭔가가 저는 분명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겁니다. 안 그러면은 실업체 다 망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